안녕하세요. 사연 퍼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올해 72이 되신 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요. 슬하에 자녀가 셋이 계십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얼마 전 큰딸의 권유로 고급 요양원에 입소하셨다가 단 3일 만에 도망치듯 나오셨다고 합니다. 월 비용이 무려 350만 원이나 되는 고급 요양원이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작년 봄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큰딸 미영이는 강남에서 피부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딸 수영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 준호는 변호사예요. 다들 잘 됐죠. 부모로서는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바쁘다 보니 저를 자주 보러 오긴 어려웠어요. 남편 장례식 때는 다들 왔었죠. 그때 세 자식이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엄마, 약은 드셨어요? 엄마,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딸 미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오늘 엄마한테 좋은 제안 하나 하려고 왔어요. 미영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꺼낸 말이었어요. 무슨 제안?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나보고 요양원 가라는 거야? 엄마, 요즘 요양원이 옛날 요양원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실버타운이라고 해야 하나? 호텔 같은 곳이에요. 미영이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로비, 넓은 개인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여기 가시면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계시고요. 미영아, 난 아직 건강한데 왜 거기를 가야 하니?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 갑자기 돌아가신 거. 엄마도 혼자 계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리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셋이 다 의논했어요. 의논? 무슨 의논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하는데? 월 350만 원이에요. 우리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35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미영아, 그런 돈으로 어떡해.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 잘 벌고 있잖아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래도 난 아직... 엄마, 일단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세 자식이 모두 모여 저를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호텔 같았어요. 5층짜리 건물에 주변에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로비에 들어서니 원장이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 김철수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미소가 참 밝았어요. 어르신, 여기가 식당이고요. 이쪽이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입소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휴게실이 있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다른 어르신들도 보였어요.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미영이가 물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구나. 그럼 여기서 지내시는 거로 할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세 자식이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알았다. 한번 지내보마. 그렇게 저는 입소를 결정했어요. 입소 날짜는 그로부터 이틀 후로 정해졌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모두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방은 3층 305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원룸 같은 구조였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죠. 엄마,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이 짐을 풀어주고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갔어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응, 알았다. 너희들 일 바쁠 텐데 자주 오진 못하겠지? 아니에요, 엄마. 주말마다 올게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니 방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 계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영애라고 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저는 정순애예요. 어제 입소했어요. 아, 그래요? 여긴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박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식사는 괜찮았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병원 음식처럼 싱겁긴 했지만 먹을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다 9시쯤 되니 졸음이 왔어요.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싶어 불을 끄고 누웠죠.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낯선 환경이라 그런지 남편 생각에 나서 그런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밤에 근무하는 간호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 제 방 바로 옆 304호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이 할머니는 보험이 좋네. 이번 달 목표 채우는데 도움 되겠어.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였어요.
자식들이 돈 많으면 좋아. 우리 일도 편하고. 맞아. 이 정도면 몇 개월은 문제 없겠어.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아침입니다. 식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씻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은 죽이었어요. 호박죽에 김치, 젓갈 조금. 순애 씨, 잘 주무셨어요? 어제 만난 박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자오맨 다들 그래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계셨는데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기계적이었어요. 웃기는 하지만 진심이 없는 느낌?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와서 약을 나눠줬어요. 이게 뭐예요?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근데 전 혈압약 안 먹는데요? 어르신, 입수하실 때 건강검진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원래 먹던 약이... 어르신, 여기서는 원장님 처방에 따라야 해요. 걱정 마세요. 다 좋은 약이에요. 간호사가 약을 건네며 물까지 줬어요. 할 수 없이 받아서 먹었어요. 약을 먹고 나니 왠지 모르게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갔어요.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직원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오늘 새로 들어오는 할아버지 있잖아. 그분 자식들 돈 엄청 많대. 진짜? 그럼 이번 달 실적 괜찮겠네? 응. 원장님이 그러는데 장기 입소 계약 잡아야 한대. 최소 1년은. 1년이면 4천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래.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르신들 자식들은 참 순진해. 시설 한번 둘러보고 덥석 계약하잖아. 그러니까 처음 몇 달만 잘해주면 그 다음엔 뭐 어차피 자식들 안 와. 맞아. 명절 때나 한 번씩 오지. 그것도 얼굴만 비추고 가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나저나 305호 할머니 약 잘 먹고 있어? 응, 아침에 먹였어. 요즘 그 약 효과 좋더라? 순해지고 말도 잘 안 하게 돼. 원장님이 그러는데 저항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먹이래. 관리하기 편하대. 제 방 번호가 305호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직원들이 나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나왔죠. 거울에 비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아침에 먹은 그 약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혈압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었던 거야?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내봤어요. 약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어요. 진정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더 찾아보니 이 약은 주로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이었어요. 불안증, 불면증, 과잉행동을 진정시키는 약이죠. 왜 나한테 이런 약을 먹인 거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시설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됐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말하면 자식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았어요. 다 좋아. 걱정 마. 다행이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학회 때문에 부산 가야 해서요. 그래, 일 중요하지.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에 먹은 약 때문인지 머리는 멍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하면 믿어줄까? 엄마,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계세요. 이렇게 말할 게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을 주러 온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저 오늘부터 약 안 먹을래요. 어르신, 왜요? 이거 드셔야 건강하세요. 전 건강해요. 이런 약 필요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꼭 드셔야 해요.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30분쯤 지나니 원장이 직접 왔어요. 어르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저 여기선 나가고 싶어요. 원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니요, 그냥 집이 그리워요. 어르신,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계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아니요, 전 나가고 싶어요. 제 자식들한테 연락할게요. 어르신, 원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르신, 계약서에 보시면 최소 3개월은 계셔야 해요.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얼마요? 한 달치 요양비 전액입니다. 350만 원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괜찮아요. 낼게요. 그러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원장은 마지못해 퇴소 절차를 밟아주었어요.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이 좋아. 여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2시간 후 미영이가 도착했어요. 사무실에서 퇴소 절차를 밟는데 원장이 말했어요. 위약금 350만 원 입금 확인되면 퇴소 가능합니다. 네, 지금 바로 이체할게요. 미영이가 핸드폰으로 이체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은행 앱이었는데 거래 내역이 보였어요. 2등 개요 요양원 350만 원 출금. 그 위에 또 다른 내역이 있었어요. 2등 케어 요양원 350만 원 출금. 그 위에 또 2등 케어 요양원 120만 원 출금. 10월분. 2등 케어 요양원 120만 원 출금. 9월분. 잠깐. 제가 입소한 게 3일 전인데 왜 8월, 9월, 10월 입금 내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입소금 350만 원은 뭐고? 미영아. 네, 엄마? 네 핸드폰 좀 보자.
왜요? 보자니까. 미영이가 핸드폰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을 위로 올려봤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등케어 요양원 120만 원 출금 7월분. 이등케어 요양원 120만 원 출금 6월분. 6월부터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3월인데 6월부터 벌써 요양원비를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미영아, 이게 뭐니?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대답해. 이게 뭐냐고. 미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6월부터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난 3일 전에 입소했는데. 엄마, 저희가 미리 자리를 예약해 둔 거예요. 예약? 여기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6월부터 자리를 잡아놨어요. 제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미 6월부터 나를 여기 보낼 생각이었다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무실에 있던 원장과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엄마, 우린 엄마 생각해서. 생각해서? 나는 네 생각이 뭔지 알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 장례식 때 세 자식이 모여 의논하던 모습. 그때 이미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지? 진짜 이유는 뭐야? 엄마, 말해. 진짜 이유가 뭐냐고.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집이 필요했어요. 뭐? 제 둘째가 내년에 결혼해요. 그런데 신혼집이 필요하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 집을?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 집이 비잖아요. 그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신혼집으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원장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네? 내 딸이 무슨 생각으로 날 여기 보냈는지 알고 있었죠? 원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어르신, 저희는 그저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난 다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들을 순하게 만드는 약, 자식들이 안 오니까 편하게 관리하려고 그런 약을 먹인다는 거 다 들었어요. 어르신. 그리고 신규 입소자 자식들 재산 조사하고 장기 계약 유도하고 다 돈 때문이죠? 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먹인 약, 혈압약 아니죠? 진정제죠? 어르신,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위약금은 안 낼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3일밖에 안 됐고 당신들이 불법으로 약물이 투여했으니까요. 어르신, 그건 오해 아니에요. 필요하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제 막내가 변호사거든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위약금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50년을 산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저를 낳아준 자식들,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미영이, 수영이, 준호. 세 자식 모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막내 준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 준호야. 문 좀 열어둬. 준호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미영이나 수영이처럼 미안하다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큰 누나한테 다 들었어. 요양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니? 내 누나들이 나를... 아니야, 엄마. 나는 몰랐어.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누나들이 엄마 걱정돼서 요양원 알아본다고만 했지. 그게 엄마 집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이야? 엄마, 나 어제 큰 누나 만나서 한바탕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준호야. 너는 괜찮아.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가 주선해서 한 달 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미영이, 수영이, 준호. 그리고 저. 다들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라. 다른 이유는 없었니?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저희가 다 힘들었어요. 힘들다니? 엄마 혼자 계시면 전화도 자주 해야 하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하고 저희도 다 바쁜데. 그래서 요양원에 넣으려고 한 거야? 네. 수영이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임원이다 보니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마 챙기는 게 부담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엄마, 알았다. 내가 짐이었다는 거 알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 다 잘 살아라. 난 혼자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들어와라. 준호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누나들이 정말 잘못했어. 준호야, 너는 왜 사과를 하니?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 나도 잘못했어. 누나들 말만 믿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잖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제안 하나 할게. 제안? 우리 같이 살자. 뭐? 나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도 넓어. 방도 2개고. 준호야, 아니야. 너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엄마, 나 혼자 사는 거 외로워.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정말이야? 응. 그리고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해도 같이 살면 돼. 신부 될 사람한테도 미리 말할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맙다, 준호야. 엄마, 울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는 준호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준호가 정말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가고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미영이와 수영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3달쯤 지나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주일 후 미영이가 집 앞에 찾아왔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줬고 미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돈 때문에, 제 편의 때문에 엄마를 그렇게...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둘째가 결혼 파했어요. 엄마 집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뭐? 제가 아이한테 다 말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아니에요라고.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일어나라. 엄마, 내가 용서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엄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부모도 사람이다. 너희 짐이 아니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준호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미영이와 수영이도 자주 찾아와요. 예전처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계는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도와줘서 시작한 건데 의외로 잘 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배달도 하고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는 게 좋아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요양원 제가 고발했어요. 준호가 도와줘서 불법 약물 투여 건으로 고발했죠. 조사 결과 그 요양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단으로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었어요.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결국 원장은 면허가 취소되었고 요양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곳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셨고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박영희 할머니도 자식들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전화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더라고요. 순애 씨 덕분에 우리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요양원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시설만 보지 말고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세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막내 아들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혼자 외롭게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부모님께, 내 이웃의 어르신들께.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조각을 함께 나누는 사연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